계속 나오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버냉키 발언은 거의 우리 시장에는 호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물론 상원의 의견도 발언도 앞두고 있지만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과연 이런 영향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들 앞으로 나올 것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김영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벤 버냉키 의장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들려왔었던 소식이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라고 봐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 나왔었던 내용부터 좀 정리를 쭉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전일의 버냉키 의장은 최근 경기 상황을 근거로 해서 당분간 경기 부양적인 통화정책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버냉키 의장이 미리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추가적인 시장에서의 기대를 충족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과거에 해왔었던 그동안에 7월 달에 조금 이슈로 작용을 했었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슈가 좀 다소 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시장이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연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경제 및 금융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미리 정해진 방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9월 달부터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을 좀 일축을 했다는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7월 달 들어서 미국채 수익률이 전일에 이제 2.5%를 하회를 했습니다. 7월 달 초 수준으로 지금 회귀를 한 상황인데요. 7월 달, 6월 말에서 7월 달 초 사이에는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조금 본격화되면서 국내 시장의 자금 이탈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6월 달에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머징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시장의 수급에 상당히 안 좋은 역할을 미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채 수익률이 2.5% 아래로 지금 내려오면서 채권 시장이 상당히 지금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일 미국 증시는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는 전일에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전일에 좀 큰 폭으로 오른 부분에 대한 좀 다소 좀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어제 아침에 있었던 버냉키 발언에 의해서 국채 수익률도 조금은 안정세 보이고 있고 환율 시장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난 6월 이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는 점이 어제 시장을 큰 폭으로 끌어올린 바로 그 요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중국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국내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17일에 상무부에서 중국 6월 달 FDI가 전년 대비 20.1%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당히 좀 상회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근데 이제 6월 달 한 달만 놓고 봐서는 외국 자본 유입 증가를 확신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3분기 동안에 외국 자본이 좀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중국 경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연해 지역뿐만 아니라 중부 지역도 지금 외자를 통한 좀 투자 확대가 중국 쪽에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정부 자금 조달 방법으로도 외자 유입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3분기에 실제로 외자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중국 쪽의 투자 그리고 소비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증시에도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나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관련된 지표가 기존에도 우리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던 지표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전에는 상당히 관심권에서는 없었던 지표들입니다. 사실은 중국 쪽에서 나오는 지표들에는 이제 통화량에 관련된 지표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 쪽에 정책들이 현재 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를 좀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좀 기대감들이 최근에 생기면서 지표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챙길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 과연 G2 국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 이걸 이제 귀 기울이면서 시장도 방향을 이제 결정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딱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수밴드는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미국 시장이 7월 달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여전히 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달을 놓고 보자면은 이제 7월 달이 얼마 안 남았지만 8월 달까지 8월 초까지를 놓고 보자면 여전히 코스피는 1800에서 1930포인트 수준을 좀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 7월 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채 수익률이 2.5%를 지금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빠르게 국내 증시에서 이탈이 됐었기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이 안정을 찾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7월, 그러니까 6월 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채 수익률이 2.5%를 기록했던 지수대는 국내 지수대로 대략 1860포인트 수준에 해당을 합니다. 현재는 그 지수대를 좀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뒷받침된다면은 박스권의 상단인 1930포인트 수준까지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머징 시장 쪽으로의 자금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의 외국인 매수 추이로 봐서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난주 이후부터 이제 국내 주식 시장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경로를 보게 되면은 비차익 매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차익 쪽은 바스켓으로 들어오는 그런 매매고 대형주들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주들 중심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형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보다는 오히려 종가에 좀 들어오는 부분들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 대한 아직 수요는 좀 남아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국인의 매도세, 오늘 나타나고 있는 매도세는 좀 단기로 보시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전일에도 이제 지난주부터의 좀 특징적인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은 장 개장과 동시부터 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패턴보다는 오히려 뭐 장중에는 매도를 하다가 장 마감 무렵에 사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에 좀 샀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여전히 이제 오후장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조금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이 업종별 전략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너무 개별 이슈들로 막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서 업종으로도 사실 길을 잡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꼽아본다면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입니까? 지금 지수 자체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수급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올해 연초 이후에 많이 비워놨던 섹터라든지 종목들, 업종을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 기관은 소재라든지 산업재 쪽에 그 화학, 철강 업종들 그리고 조선 업종들과 같이 그동안 수급이 좀 많이 비워놨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차익 매매를 통해서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주 그리고 수출주 중심의 매수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7월 중순 이후의 구도를 봐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국내 기관의 수급보다는 다소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 그리고 수출주, IT와 자동차 중심의 대응이 단기적으로는 좀 유리해 보이고요. 틈새 시장 측면에서는 기관들이 선호하는 업종들은 집중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선호하는 조선 그리고 화학 업종에도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주말 일요일에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참의원 선거 이후에 우리나라의 시장 수익률이 일본보다 좀 앞서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국내 시장을 좀 눌러왔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채권 쪽에서의 시장 불안 그리고 일본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일단 참여연 선거를 참여연회를 지난 이후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그 수익률 갭이 많이 벌어졌던 부분 올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한 가지 다음 주에 조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닝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국내 코스피 영업이익은 대략 31.1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8.5%가 증가하는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그 컨센서스 자체가 하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실적 발표 시점을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대신증권 김영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판단 내려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